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세안과 관련된 것인데요. 얼굴을 자주 씻는 것이 여드름에 좋습니까? 너무 자주 씻는 것은 여드름에 도리어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피부는 산성도가 pH가 약산성입니다. 근데 알칼리성이 강한 비누로 너무 자주 씻거나 그런 경우에는 피부의 산성도가 알칼리로 가게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피부에 살고 있는 정상적인 균주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도리어 면역력이 약해지고 여드름엔 더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대개는 하루에 2-3번 정도를 비누를 사용하셔서 청결히 깨끗이 닦아주시는 게 여드름에는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자주 씻는 게 좋은 줄 알았는데요. 오히려 여드름을 악화시키는군요. 그러면 지성 피부에 여드름이 더 잘 난다고들 하는데요. 자, 이것이 의학적으로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지성 피부와 여드름의 발생과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지성 피부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여드름이 만들어지는 기본 메커니즘 중에 모공이 막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작용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는 여드름이 잘 나타나지 않고, 건성인 환자라고 하더라도 모공이 잘 막히는 형태의 그런 메커니즘이 일어나는 경우는 여드름이 흔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성인 환자에서도 흔히 여드름 환자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성이 반드시 여드름을 만드는 데 크게 좌우를 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성 피부가 더 위험한 것도 아니군요. 이 여드름은 피부 타입에 상관없이 피지 배출이 원활하지 못하면 모든 피부에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여드름 환자들은 보통 여드름을 짜면 좋아진다고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여드름을 정말 짜는 것이 좋습니까? 적절하게 짜면은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만 환자분들이 집에서 무리하게 힘을 준다든지 아니면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짤 경우에는 여드름균과 피지가 바깥으로 배출돼 호전되는 것보다 여드름균과 피지가 그 안에서 터져서 도리어 염증을 퍼뜨리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즉 여드름을 짜시려면 적절한 방법과 소독된 방법으로 짜시면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여드름을 잘못 짜면 오히려 여드름을 악화시키고 흉터까지 남길 수가 있는 거군요. 이번에는 음식에 관한 속설을 여쭤볼 텐데요. 기름기가 많은 음식이 여드름을 악화시키나요?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름기가 많은 음식 중에서 일부가 일시적으로 피지 분비를 증가시킬 수는 있지만 이러한 일시적인 피지 분비가 여드름 악화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혈당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일부 탄수화물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 중에서 여드름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케이크라든지 스낵류, 기타 그 패스트푸드 같은 것들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오히려 많지요. 예. 이 또 성인 여드름의 특징은 치료를 해도 또다시 재발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드름 환자들 사이에는 잘 낫지 않기 때문에 치료가 어려운 것이 아니냐고들 하는데요. 성인 여드름은 완치가 불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성인기에 나타나는 여드름은 완치가 가능합니다. 성인기에 나타나는 여드름은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런 얼굴에 난 여드름 때문에 스트레스를 더 받아서 여드름이 더 심해지거나 악화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스트레스를 안 받는 그러한 생활을 함으로 해서 여드름을 어느 정도까지 예방을 할 수가 있고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 또 적절한 치료를 같이 병행함으로 해서 여드름을 완치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여드름에 대한 오해가 좀 풀리셨습니까? 사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 이 많은 질병이 음식 조절과 운동 등 이 생활습관 개선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성인 여드름은 병원 치료 외에는 별다른 치료법이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희 생로병사의 비밀 제작팀은 성인 여드름 환자를 대상으로 모든 치료법을 중단하고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여드름이 개선될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과연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 여드름의 증상이 호전될 수 있을까? 연세대 이승은 교수팀과 함께 생활 습관으로 여드름 치료가 가능한지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참가자는 25세 이상의 성인으로 면포나 구진을 가진 1, 2단계의 여드름 환자들로 정했다. 염증이 심한 경우 병원 치료를 반드시 병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조건에 맞는 5명을 선정했다. 20살 때 여드름이 발생한 최진선 씨, 치료와 재발을 반복하고 있다. 올해 31살의 이영란 씨, 올 초 뒤늦게 찾아온 여드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올해 26살의 조윤나 씨, 여드름이 생긴 지 7년, 참가자 중 가장 오래 여드름을 앓아왔다. 사춘기 시절 깨끗한 피부를 자랑했던 김혜령 씨, 올 초 갑자기 생긴 여드름 때문에 친구를 만나는 것조차 피하고 있다. 여드름 발병 후 찍은 사진이 한 장도 없다는 박은비 씨, 참가자 중 여드름이 가장 심하다. 실험에 들어가기 전 성인 여드름에 대한 정확한 의학 정보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인 여드름에 대한 잘못된 속설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그리고 3주 동안 지켜야 할 생활 수칙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전문가들이 여드름 개선을 위해 제시한 생활 수칙은 모두 7가지. 세안은 하루 2번으로 제한했다. 잦은 세안은 오히려 여드름을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자외선도 피하도록 했다. 술, 담배는 금하도록 하고, 짙은 화장은 모공과 피지 분비를 막는 만큼 화장은 가볍게 하도록 했다. 음식은 혈당이 낮은 음식, 즉 가공 정제되지 않은 자연식품 위주로 먹도록 했다.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조절도 생활 수칙에 포함됐다. 손으로 짜면 염증을 유발해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짜지 않도록 했다. 세번 만지시는 분이 전혀 안 나질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7가지 생활 수칙을 전문가들이 제시한 7가지 생활 수칙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세안, 화장, 햇빛, 음식, 그리고 스트레스 등 오히려 지나치게 사소해서 간과해버린 생활 습관들이다. 하지만 이런 생활 습관이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생활 수칙을 들은 후 참가자들이 자신의 문제점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얼굴 같은 경우에는 씻을 때 이렇게 뽀도덕 소리 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그냥 부드럽게 씻으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계속 그렇게 깨끗하게 씻는 그거를 저는 깨끗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씻었는데 그게 잘못된 것 같아요. 인스턴트를 많이 먹게 돼요. 아무래도 학교에서 밖에서 이제 식당에서 사 먹는다든가 아니면 집에서라도 이제 간단하게 라면을 먹게 되고. 전 좀 야행성이다 보니까 아침에 한 10시, 11시까지 충분히 자고 한 12시, 1시부터 움직여서 그리고 밤에 일 끝나고 뭐 새벽까지 친구들과 술을 좀 마신다든지. 실험 참가자들의 현재 상태를 검사했다. 호르몬 검사를 통해 여드름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다. 다행히 5명 모두 큰 문제는 없었다. 생활 습관을 개선하기 전에 피부 표면의 피지량을 측정했다. 과다한 피지 분비는 여드름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간단한 진료를 통해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여드름 병변의 숫자를 정확히 체크했다. 그리고 참가자들이 기존에 복용하고 있던 약물과 병원 치료를 중단토록 했다. 그래야만 생활 습관 개선이 여드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먹지 말라는 걸 위주로 거의 먹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많이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회사 생활하니까 음식 같은 것도 해야 되고요. 또 수질 같은 거 그런 것도 많이 조절해야 되고 그러니까 좀 많이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하면서. 3주간의 생활습관 개선 실험이 시작됐다. 30이 넘어 여드름이 발병한 이영란 씨. 그녀가 생각하는 큰 원인은 스트레스. 실험 참가 후 가능하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노력 중이다. 한 5일에서 일주일 있다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참아야 되는 부분들도 나이가 들수록 더 생기고 그러다 보면 몸의 어느 한두 군데는 뭐
이상 신호가